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이웃이고 떠날 수 없는 관계이고 거대한 잠재력인데 우리가 배척하고 피하면 우리 손해죠. 그런데 꽤 오랜 기간 동안에 혐중혐한 정서라고 하는 게 양국이 상당히 광범하게 또 지속적으로 또 악화되면서 정말 양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중국의 예를 들면 상품 서비스 수출이 지금 많이 나빠졌죠. 그래서 홍콩을 제외한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 상품 보면 싫은 거죠. 원래도 그렇잖아요. 한국 상품이나 문화가 좋으면 막 화장품도 사고 싶고 물건도 사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그런 건데 자꾸 싫어하니까 주변에서 또 싫은 감정이 드니까 그럼 나빠지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었는데 이 점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점에 저나 또는 중국 국가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어요. 어떻게 개선할 거냐. 제가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 이건 없어야 되겠다.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어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그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또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줄어들긴 했고 이 점에 대해서 중국 정부나 중국 국민들이 많이 또 알게 되면서 호감도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혐중 혐한을 조장하거나 또 선동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측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이 혐중 선동을 하는 뭔가 근거 비슷한 거 이런 게 좀 최소화돼야 된다. 증표가 필요하다. 그게 소위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같은 거다. 제가 이런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게 내가 보기도 사실인데 한국 영어 잘 안 틀고 한국 공연 잘 못하게 하고 실제 현장에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 그게 공격의 빌미가 된다. 근거가 된다. 아까 근거 없는 불필요한 이런 얘기했지만 근거가 있지 않냐 그런 거는. 그런 걸 그래서 신속하게 좀 해소되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한중 관계가 서로 협력적이고 우호적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팬더 좋아하는데 저 광주에 우치동물원이라고 국가 제2동물원이 있대요. 국가동물원이 있는데 거기 제2동물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 지방에 국가동물원이니까 광주 우치동물원에 팬더나 한 쌍 보내주면 어떻겠냐. 그럼 실무 협의를 한번 해보기로 해서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혐중 혐한 정서 문제는 이제 각 국가 차원에서 좀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또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앞으로 실제로 진척이 좀 될 겁니다. 제가 이 점도 이제 중국 측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계속 이제 중국에 대한 악감정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국민들한테. 근데 이게 이제 좀 방향이 전환이 됐어요.
작년 아마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여론조사상으로 중국에 대한 국가 인식이 개선이 됐어요. 중국 국민들에 대한 그 인식도 많이 또 개선됐다고 합니다. 다행스럽죠. 이제 방향을 좀 바꿨으니까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 좀 가속도를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여기 좀 잠깐 또 저쪽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님. 네. 예,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그 한중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감대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매년 회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무장관 회의 정례와 군 소통도 복원하기로 했는데 사드 이후 끊어진 한중 소통 채널 복원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더 강화해야 할 한중 협력 채널은 어떤 분야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상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뭐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고 다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꼭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올해 에이펙 때문에 제가 중국을 가면 또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죠. 따로 양자회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형식적으로 따지면 이제 시 주석이 이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일정이라고 하는 게. 그럼 우리는 또 그런 거 따지잖아요.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고 막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자주 오라고 하시거든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방문하면 좋겠다. 좀 그 얘기는 어렵게 아주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꼭 뭐 왔다 갔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해서 제가 편할 때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한번 직접 만날 생각입니다. 고위급 대화도 계속 이제 확대해야죠. 다른 분야는 뭐 외교 분야든 통상 분야, 산업 분야 또는 학술 분야, 뭐 지방 정부 차원 뭐 이런 거 있는데 정당 간 대화도 좀 실질화하자는 얘기를 했고 또 필요하면 군사 분야 이 분야도 좀 대화 격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얘기도 했죠. 대화도 대화인데 실질적인 협력을 좀 하자. 특히 이제 수색 구조 합동 훈련 같은 건 좀 필요하거든요. 서해상에서. 이게 갑자기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경계 지점에 애매모호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양국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 구조는 할 수 있게 평소에 좀 훈련해 놓는 게 좋겠다. 인도적 차원에서. 그 얘기는 답을 못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각 분야에 또 각 급별로 대화를 좀 확대하다는 입장이고 중국 측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이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좀 뒤쪽 테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잘 안 보이기. 왜 이리 많습니까? 네, 제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짚겠습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그냥. 네, 한재영 기자님. 다음에 저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여성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비중이 안 맞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그 중국 정부가 어제 일본으로 향하는 이중용도 물자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최근 이제 대만 관련 발언을 이제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정학적 기반의 정치 갈등이 이제 경제 통상 영역으로 좀 확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연관이 간접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중국의 이번 조치를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중일 간의 갈등을 대통령께서 좀 적극적으로 중재하실, 또 특히 이제 경제 통상 영역에 있어서 갈등을 중재하실 또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른들도 뭔가 실제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 끼어들면은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는데, 상황을 잘 보고 정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 그게 또 실효적일 때, 의미 있을 때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때가 되면, 또 상황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출 통제 관련된 보도는 저도 어제 봤는데,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또 연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타까운 역사 때문에 우려도 많지요. 역사적 경험이라고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된 수출 통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뿌리가 깊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공 수출하는 데에 또 연관이 있을 수 있죠. 꽤 복잡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속단하기가 어렵죠.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이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는 그런 단계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는 걸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여성 기자분, 네. 장윤선 기자님, 네. 네, 대통령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길거리 중계하다가 제재당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맞습니까? 그 소문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네, 별걸 다 제재- 듣고 있어요. 네, 사실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셀카를 찍으신 세계 네. 최초의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께 여쭙고 싶은 것은 좀 정치적 상상력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지난 30년 한중 관계를 결산해 볼 때 처음에는 발전기였다가 조정기를 거쳐서 사실상 갈등기를 거쳤습니다. 이후에 이제 미래의 한중 협력 30년의 상, 이를테면은 흔들리지 않는 협력 관계가 가능할지, 특히 여기 살고 있는 제중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5년 단임제,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일본도 사실은 일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죠. 우리 주변 국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5년 단임제인데 과거에는 그런 진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뭐 김영삼, 노태우 뭐 이렇게 쭉 흘러온 그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진폭이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진폭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진폭이 커졌는데 대외 관계에서 이 상상 이상의 급변이 있었던 겁니다. 황당무계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는 어떻게 믿지? 지금 얘기를 잘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믿나?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 똑같은 현상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미국도 대외 정책 분야는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한 한 큰 차이가 없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근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다르다고요.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경험으로는 완전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버려가지고 뿌리끝에 흔들려 버린 거죠. 대외 정책이. 특히 동북아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한중 관계 개선에 이제 양자가 정말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거 보니까 어느 날은 토끼였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이리가 되었다가 막 이래버리면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지속적인 정책 결정하기 어렵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운명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불안정함 때문에 정책 결정이나 국가 간 관계를 수립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라면 지금이 기회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거를 제도화하면 된다. 쉽게 뒤집지 못하게 제도화하면 된다. 이건 그것까지만 얘기했죠. 제도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입법을 해놓든지, 아니면 조약을 맺어놓든지, 문서상 번복할 수 없는 합의를 해놓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마음대로 못 뒤집죠. 그런 방법도 있다. 지금이 어쩌면 기회다. 좀 미국 대통령도 매우 실용적인 사람,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적인 사람이고 한반도 핵 문제를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도 그렇고 중국도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측면에서 좋은 기회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5년 단임제야 대한민국 헌법이 그런데 뭔 상상을 합니까? 그냥 가는 거지. 네. 그러나 저는 그런 걸 믿죠. 이건 국민의 바다, 민중의 바다, 이 민중의 강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존재가 정치고 권력이니까 그 큰 흐름,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 지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체제가 되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좀 부침 흔들림은 있겠지만 계속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순방